네. 안녕하십니까. 최승민의 빅샷의 최승민입니다. 오늘 6월 18일 오전 11시 38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원래 오전 11시 30분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뭐 마이크도 안 나오고 그래 가지고 조금 늦게 시작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빨리 말씀드릴게요. 오늘 올라가는 거는 굳이 뭐 꼽자면 두세 개뿐이 없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기인데요. 삼성전기는 MLCC가 기본적으로 너무너무 부족하고,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품목은 뭐 MLCC 가격이 860배가 올랐다. 물론 굉장히 일부분 섹터에 해당하는 특정 MLCC이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8.6배 아닙니다. 정말로 860배 맞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MLCC는 기본적으로 전 세계에서 이제 한 세 군데 하는데, 제가 도쿄에서 홍콩 가기 전에, 그러니까 런던에서 도쿄로 왔을 때, 그 도쿄에서 제가 무라타도 기업 탐방을 했고 타이어 유덴도 기업 탐방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두 회사입니다. 뭐 우리나라 사막 콘덴서도 있고, 그다음에 관련주인 코칩도 있고, 뭐 여러 회사가 있긴 있습니다만, MLCC, 특히나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MLCC나를 만드는 회사는 일본의 무라타, 우리나라의 삼성전기, 그렇습니다. 근데 삼성전기는 그것만 좋냐? 그렇지가 않죠. 걔네들은 플립칩 BGA, FCBGA라는 그 GPU 같은 것들을 패키징하는 어, 하는 그런 비즈니스도 굉장히 훌륭하고요. 그것도 쇼트지가 엄청나게 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얼마 전에 1.5조 정도 캐피스터, 그 전기를 좀 컨트롤하는, 물론 MLCC도 전기를 컨트롤하는 겁니다. 컨트롤하는 그 캐피스터도 1.5조 정도 수주를 받았었죠. 빅테크한테. 잠시만요. 네. 그렇게 수주를 받았었는데, 음, 잠깐 한 30초만 주십시오, 저한테. 너무 죄송합니다. 빅샷 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라타가, 제가 좀 확인을 좀 해봐야겠지만, 뭐 아침에 9시쯤에, 9시 반쯤에 한 16% 올라가고 그러더라고요.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저도 고객이 있는데 고객분들한테 아침 새벽에 삼성전기를 엄청나게 더 추가를 해야 됩니다라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기쁜 날입니다. 어, 오늘 제가 코스피의 타겟을, 1차적인 타겟, 그러니까 단기 매도 타겟이죠. 소위 말해서 조금 비중을 조절할 수 있는, 좀 며칠 쉬었다 갈 수 있는 그 타겟이 언제가 될 것인가를 좀 공부를 해 봤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주가라는 게 뭐 영원히 평생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평생 떨어질 수도 없는 거고, 옆으로 평생 길 수도 없는 거고, 우리가 언젠가는 팔아야 되고 언젠가는 사야 되고, 아니면 그걸 견디면서 1-2년 더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투자자들의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작년부터 올해 겪었던, 그다음에 또 뭐 5월 달, 6월 달에 겪었던 이렇게 힘든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그런 조정들이 앞으로 또 올 것이냐, 오면 언제 올 것이냐, 그때는 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가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기가 뭐 목표가가 뭐 400만 원이다라고 하면, 코스피의 지수의 목표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목표가는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장기 목표가가 있고 중기 목표가가 있고 단기 목표가가 있는데, 오늘은 단기적인 목표가를 우리가 서로 토론하고 공부하고 서로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네, 소리 지금 잘 나오시죠? 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는 조금 단순합니다. 언제 팔까? 아니, 언제 조금 비중을 축소할 겁니다. 언제 팔까? 그러면 뭐 5천만 원 투자했는데 5천만 원어치 주식을 다 판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이 사는 얘기 바이한다, 매수한다, 주식을 산다라는 얘기는 다 잘하는데 뭘 판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예. 없습니다. 다 도망가고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 먼저 지금 보면 어저께 기준으로는 8,864 였습니다. 어저께 기준으로는 그랬습니다. 오늘 기준은 어떠냐? 아이고, 삼성전기가 11% 까지 가네. 어휴. 오늘 기준으로는 어떠냐 보면 오늘은 현재 8,933을 가리키고 있고 코스닥은 1,000이 깨질까 말까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8,000을 넘어서 이제는 9,000 문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네. 지금 보면 50일 이격도는 122.8%입니다. 지금 오늘 좀 올라가서 뭐 124%라고 하죠. 그리고 10년물 금리는 4.45%입니다. 그럼 이 숫자 지금 8,900 그다음에 지금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크게 할게요. 예. 요 정도면 요 정도면 뭐 보이시려나? 예. 그다음에 지금 이격도가 124 여기 122.8이라고 돼 있는데 125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또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한 장 한 장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트리거는 이격도입니다. 여기 금색 줄 보이시죠? 금색 줄. 여기 지금 금색 줄, 여기도 금색 줄이 있고 여기 이제 금색 줄이 있습니다. 요 금색 줄이 이격도인데 51선 이격도입니다. 51선 이격도인데 요 130%를 넘어가면 그럼 제가 찍겠습니다.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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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 넘어가면 지수가 조정을 받습니다. 지수가 조정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은 122.8입니다. 어저께 기준으로 해서. 정확히는 그러면 130%의 이격도가 되려면 여기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요 이격도가 요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때의 지수는 얼마냐? 9,400입니다. 예. 거기서 지수가 거기서 스톱하고 하락하느냐? 그 얘기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굉장히 탄력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9,400이다라는 얘기입니다. 9,400 별로 안 남았죠. 예. 근데 1차적인 약간 비중 조절의 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격도가 너무너무 강하니까. 그리고 그러면 기간으로 한번 따져보면 어떠냐? 기간으로 따져보면 자, 간격을 보면 4월에 조정을 받았고요. 14% 조정을 받았고 그다음에 11월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9%. 이때가 한 7개월 정도였고요. 그다음에 다시 3월에 조정을 받았고 그게 이제 4개월 정도였고요. 다시 6월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한 2개월 10일 정도가 됐습니다. 뭐 좀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드리면 정확히 3개월마다 조정을 받는다 이거는 아니고 일정하지 않습니다. 일정하지 않고 대신 분명한 건 조정이 점점 잦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변동성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음 경계는 우리가 봤을 때 최근 짧아진 간격
2개월 10일 정도를 봤을 때 한 그 정도 되면 또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8월 중순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만나면 안 됩니다. 9,400을 먼저 가든지 아니면 8월 중순이 되든지, 예, 고때가 되면 조금의 조정은 올 수 있다. 물론 그 조정을 버티고 계속 가면, 예, 성공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예, 이거는 뭐 이럴 일이 별로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10년물이 5%가 가는 경우인데 왜 그러면 예, 그러느냐. 왜 그러면 5%가 가지 않을 것 같느냐.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저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느냐. FOMC 회의에서 반은 금리 인상을 한다고 그러고 반은 유지를 한다고 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매파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뭐 FOMC 회의가 계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기자들한테 답변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케빈 워슈가 또 자기의 속마음을 또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기다려야 되지만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5%가 된다? 이거는 저는 조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쪽으로 좀 가다가 꺾어질 수는 있지만 왜냐하면 왜 동의하기가 어렵냐면 그러나 미국의 10년물이 5%가 갈 것으로 확실시 된다, 간다 그러면 주식은 거의 반 정도를 팔고 방어주로 가는 게 좋죠. 요게 아주 가장 강력한 매도 신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세 가지의 매도 신호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단기적으로 조금 비중을 줄여야 될 것은 9,400이다. 그다음에 기간으로 따져봤을 때는 8월 중순 정도의 그 조정이 조금 올 수도 있겠다. 그다음에 정말 강력한 매도 신호는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5%가 가거나 그쪽으로 갈 것으로 예상이 많이 되면 팔아야 된다라는 건데, 근데 저는 마지막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은 이럴 가능성은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첫 번째 7월 20일 정도가 되면요. 월드컵이 끝나요. 월드컵이 끝나면 한 4만에서 5만 되는 일시적으로 고용된 그 노동자들이 전부 다 잘리게 됩니다. 그래서 고용 지표가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고요. 두 번째, 오늘부로 일단은 어쨌거나 일단은 미국과 이란과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그다음에 소위 그 WTI 서부 텍사스산 경질유의 가격도 80불 이하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이제 좀 더 내려가야겠죠. 70불 이하로 내려오면 훨씬 더 좋겠죠. 그러면 에너지가 한 20% 좀 안 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휘발유가 7% 차지하고 있고요. 휘발유는 작년 5월 대비 요번에 5월 달 CPI 나온 거 보면은 42.8%가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쉘터라고 거주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월세는 3%뿐이 상승 안 했습니다. 예. 휘발유가 42.8% 상승한 거 맞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10,000원 주고 휘발유를 내다가 14,280원을 내는 거고 10만 원어치 기름을 꽉 채우려고 만땅이요라고 해 가지고 1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142,800원을 줘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가격이 올랐습니까? 아주 큰 인플레이션의 촉매제는 휘발유 내지는 원유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월세는 지금 구조적으로 조금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해져 있고요. 그것은 질로우라는 큰 주택 그 중개 업체의 데이터를 봐도 그렇습니다. 질로우는 ZILLOW입니다. 들어가 보시면 알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지금은 사람들 생각에 소비도 오르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굳이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휘발유 가격이 원유 가격이 많이 내려올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사람들도 많이 잘릴 거예요. 월드컵 다음에. 월드컵은 한 달 있으면 끝납니다. 영원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10년물 금리가 4.45% 정도 되는데 이게 5%를 찍는다? 이거는 뭐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쇼텀엔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러면 지금 거의 9,000인데 9,400에 다 팔아야 되느냐? 인제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뭐 꼭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거에 과거에 이격도가 130이 넘어갔을 때 빨간 점 여기 보이시죠? 이제 컷을 갖다 대겠습니다. 넘어갔을 때 조정을 받았고 또 51선 이격도가 요 넘어갔을 때 또 조정을 아주 세게 받았죠, 여기는. 그래서 지금은 이격도가 한 124, 5 정도 되는데 지수로 따져 보면 정확히는 9,388이지만 9,400 정도 가면 130%에 닿는다. 그러면 조금 옆으로 기거나 기간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알고 가는 거하고 전혀 모르는 거하고 우리가 대처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9,400이 갔어요. 근데 나는 뭐 매매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날 현금으로 꽉 차 있네. 현금만 가지고 있네. 자, 오늘 나는 SK하이닉스 레버리지를 사야 돼. 아니면 삼성전기를 사야 돼. 그래 가지고 그날 몰빵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꾸로 지금 거의 9,000이 갔는데 만약에 단기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나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좀 덜 갔네? 그러면 SK하이닉스가 좀 퓨어 플레이, 소위 말해서 메모리만 순수하게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훨씬 더 베타가 높고, 베타라는 것은 시장보다 얼마나 더 가는지 그 민감도라고 할게요. 민감도가 높고. 그래서 나는 삼성전자를 사겠다 아니면 SK하이닉스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사람마다 성향이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SK하이닉스 올라가니까 SK하이닉스 지금이라도 사. 그래 가지고 단기적인 매매라도 할래. 나 이렇게 가만히 포머를 당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저 같은 사람은 아우 나는 많이 살 거야. 많이 사는데 나는 무서워. 삼성전자를 살 거야.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생각이. 예. 그러나 제가 뭘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유명한 무슨 자산운용사 대표 3명이 제 앞에 앉아 있다고 칩시다. 어차피 제 과거에다 제 후배들이긴 했습니다만 그러면은 인제 이럴 거예요. 뭐 형님 그 뭐 어떤 코스닥에 좋은 종목이 있는데 뭐 이거 어떠세요? 아니면은 뭐 풍력주 어떠세요? 무슨 조선주 어떠세요? 뭐 원전주 어떠세요?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우리가 인제 밥을 먹고 있다고 치고요. 근데 갑자기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한다고 칩시다. 그래? 야 근데 그 종목들이 삼성전기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보다 더 올라간다고 내지는 더 안전하다고 지금 상황에서 네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250만 원 돌파하고 이거 다 알지 않습니까? 이 아는 상황에서 오늘 주식을 산다면 너 그 종목보다 네가 말한 그런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종목보다 삼성전자나 삼성전기나 SK하이닉스가 더 나쁘거나 덜 간다고 얘기할 수 있어? 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대답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아무리 이런 상황이라도.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자. 시간이 좀 있어서 좀 다른 얘기를 좀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내일 새벽 5시 30분에요. 사람들은 이 얘기를 안 하는데요. 내일 새벽 5시 30분에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에서 그 리뷰를 냅니다. 과연 한국이 MSCI의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24일에는 평가한 거에 대한 결정을 하고요. 내일 새벽에는 평가를 합니다. 평가한 거를 읽어보면 대충 알죠. 선생님이 굉장히 성실한 학생이고 성적도 많이 올랐고 앞으로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그걸 알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SCI 선진국 편입, 과연 한국 비중은 얼마큼 될 것이고 이거에 대한 임팩트는 얼마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정말 이거는 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이 따로 있어요. 최성민 빅샷 들어가면 유튜브에서 제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똑같은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예. 빅샷 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걸로 인해서 세상이 바뀔 수도 있는 얘기인데 지금 무슨 단타 하시느라고 여념이 없으신 분들도 많겠죠. 네.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짧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싫어하십니까? 자, 오늘은 요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선진국 편입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는데 이거는 이제 좀 더 재밌게 해보는 겁니다. 잘 보시면 다릅니다. 언론에서 자주 인용되는 숫자가 있습니다. 한국 비중이 3%. 그런데 전 이 3%를 확정값이 아니라 하한, 즉 바닥값으로 봅니다. 비교 대상이 바뀌면 비중을 재는 잣대 자체가 달라지는데 오늘 바로 그 착시부터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이라는 건 뭐냐? 이거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MSCI는 모건 스탠리 계열의 글로벌 지수 회사입니다. 지수를 만든 회사입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을 선진국 지수, 이머징 마켓 지수, 프론티어 지수로 나눠서 지수를 만드는데 전 세계 펀드가 이 지수를 기준으로 돈을 굴립니다. 한국은 지금 신흥국에 들어가 있고 이머징 마켓에 선진국의 자리를 옮기는 것을 선진국 편입이라고 합니다. 네. 이 보시면 MSCI 신흥국의 우리의 비중은 22.9%입니다. 굉장히 크죠. 클 수뿐이 없습니다. 우리는 거의 선진국에 가까운 거고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클 수뿐이 없는데 대만은 더 큽니다. 대만은 너무 AI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선진국으로 옮기면 요쪽으로 싹 옮겼다고 쳐봅시다. 내일 그러면 편입 후에 그 선진국 펀드 중에 70%는 미국을 투자하고요. 일본을 5.5% 투자하고요.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22%를 그냥 그 숫자대로 옮기면 3%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3%가 맞냐라는 것을 보면 교과서적으로 단순히 환산하면 3%지만 여러 가지 머커니즘을 반영하면 5에서 6%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동 주식 비율이 얼마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유동 주식이 굉장히 큽니다. 대한민국은 이것을 프리 플로트라고 하는데 전체 발행 주식 중에서 실제로 거래 가능한 주식의 비율입니다.
대주주 지분, 정부 보유분처럼 잘 안 움직이는 주식은 빼고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MSCI는 외환, 공매도, 결제 접근성이 불편한 시장에는 추가 할인을 매겨 더 잡히는 시총을 더 깎았습니다. 자기네들이 알아서. 그래서 3%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유동 주식 비율이 높다라는 겁니다. 3%라는 것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선진국 펀드에서 우리는 3%만 차지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한국 시총이 그대로 멈춰 있다는 가정이고, 그 다음에 유동 주식 비율도 상관 안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밸류 프로그램도 상관 안 하고, 이런 것들을 상관 안 하고 그냥 과거에 있는 이머징 마켓 펀드의 비중을 그대로 산수로 옮겨오면 3%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아니다. 라는 것이고요. 자금이 들어오냐 나가냐. 자금은 지금 요거는 제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좀 계산을 했는데요. 자금은 이거는 엄청나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금성이 개선되고 장기 자금이 유입됩니다. 또. 그러니까 단타 치는 펀드들이 많이 사라져요. 그래서 PER이 재평가되고, 그래서 시총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수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코스피는 8.2배입니다. 이거는 10배로 쉽게 가고요. 10배로 쉽게 가고요. 15배, 20배라도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투톱이 지금 6배예요.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요.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마이크론보다 나쁩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마이크론은 3등 회사예요. 근데 걔네들은 마이크론은 9배, 10배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물론 SK 하이닉스가 7월 정도에 미국의 ADR을 상장하면 SK 하이닉스도 그렇게 거래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뉴스에 보시는 한국이 이머징 마켓에서 선진국 지수로 가면 마치 우리가 짜장면 집에 갔을 때 무슨 닭광 하나 정도, 단무지 하나 정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팔보채하고 탕수육이 서비스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 반드시 옵니다.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요. 이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요즘에 이제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어저께는 이제 요즘에 이제 제가 제주 반도체하고 삼성 전기 사셔야 됩니다. 제주 반도체 오늘 갑니까? 죄송합니다. 안 가는 줄 알았어요. 제주 반도체하고 삼성 전기 사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항상 제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삼성 전자하고 SK 하이닉스는 얘기하지 마세요. 이건 당연한 거니까. 예. 이제 그러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오늘은 무슨 말씀 드렸냐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있는 것이죠. 코스피가 11,000까지도 가고 20,000까지도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SK하고 삼성전자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방송 꼭 들으신 분들은 요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AI가 추론을 하는 단계인데 이게 얼만큼의 메모리가 필요한지 알 수 있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 다음에 관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개선이 있고요. 이게 또 돌아가요. 그 다음에 과거에는 CPU가 필요 없었는데 CPU에도 D램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AI PC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무슨 뭐 제가 어디다 갖다 붙여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뭐냐 자율주행차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얘기 안 하고 있다라는 건 뭐냐면 저도 이제 약간 촌스러운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뭐냐면 미국에는 LA에서 이 LA가 이제 이쪽이잖아요. 그리고 플로리다까지 LA에서 플로리다까지 뭐 한 뭐 몇천 킬로 되잖아요. 한 2박 3일 운전해야 되는데 그거를 전기 충전만 하면서 테슬라가 자율주행으로 뒤에서 사람이 잠을 자고 있고 간다니까요. 우리가 그 측면에서는 굉장히 늦은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지금 저를 포함해서 저는 조금 그런 측면에서는 좀 뭐 포함되고 싶진 않지만 근데 보수적으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무슨 뭐 아직도 공상과학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를 차치하고 나서라도 지금의 AI는 이게 점점 무서워지는 거예요. 저도. 예, 점점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점점 무서워지고 있어요. 예, 그런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필요할지 모른다. 뭐 애플이 자기네들의 그 소비자 가격을 올려야 된다. 뭐 오늘 이런 뉴스도 있었고 하는데 어, 네, 이제 다른 논리들이 또 나올 거예요. 논리들 제가 말씀드리는 논리들이 나올 겁니다. 저의 논리는 뭐냐면 추론도 지금 메모리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는데 추론 다음에 나오는 관찰, 그 다음에 나오는 자기 개선, 그게 루프로 돌아가는 거에 대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측정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전에 CPU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몇 개월 전부터 살살 얘기하더니 요새는 GPU가 한 대 있으면 CPU가 한 대 있어야 된대요. 그 이유는 제가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근데 거기에 또 D램이 붙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저도 사람이니까 맨날 이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집중하다가 여기를 좀 까먹고 그러는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뭐냐면 지금 HBM3E를 파는 거가 있잖아요. 작년 말에 가격이 다 결정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똑같은 얘기합니다. 지금 HBM3E를 파는 거 이게 마진이 D램보다도 낮아요. 그건 아시죠? 팩트 얘기했습니다. 지금 HBM3E 가격에 파는 매출 마진, 영업이익률,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률은 지금 레가시 프로덕트인 DDR4나 DDR5보다도 낮다. 이거는 팩트예요. 진실.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그런 진실이에요. 제가 추정하는 게 아니라 낮아요. 두 번째, 지금 HBM3E를 파는 데 있어서 가격은 작년 말에 다 결정이 됐다. 이거 끝이에요. 끝났어요. 근데 지난 6개월 동안 HBM4하고 4E가 이제 나올 텐데 이 가격에 대한 내고는 하지 않았다. 라는 게 팩트예요. 지금 하고 있을 수는 있죠. 아니면 며칠 전에 했을 수도 있고 요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HBM의 가격, 새로운 HBM이라고 그럴게요. HBM4의 가격은 작년에 계약했던 그 가격은 우습게 엄청나게 뛰어넘을 것이다. 근데 그거에 대한 가격 상승분이 또 실적에 적용이 안 됐다. 그러면 2027년이 엄청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HBM3 그래 10,000원에 사가.
10,000원에 팔면서 와, 우리가 뭐 너무 좋아. 마진이 영업이익률이 뭐 37%야. 너무 기뻐. 앞으로 이거 많이 팔아야지 이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D램 마진이 70-80%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HBM4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뭐 가격이 올라가겠어. 그냥 비슷하게 또 팔아야 되지.'라고 5개월 전에 생각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HBM4 너네 갖고 싶어? 너 HBM3 작년에 계약한 거 10,000원에 사 갔지? 20,000원에 사 가. 아니면 말고. 그 정도로 가격을 올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또 반영이 안 됐어요. 이게 골 때리 SK 하이닉스 여러분들 사세요. 저는 삼성전자 그 ETF 사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만 뭐 맨날 그렇게 올라가라는 법이 있나요? 또 삼성전자도 한번 올라가야죠. 그렇죠? 그 아닌가요? 네. 자, 오늘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인제 51선 이격도가 인제 130 정도 가면 쪼끔 숨 고르기를 할 거다. 그때가 인제 한 9,400 정도가 될 것이고, 예. 뭐 삼성전기, 제주반도체,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거 좋은데 다른 거를 막 고를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고. 내일 새벽에 MSCI에서 인제 우리의 노력한 거에 대한 평가를 인제 글로써 하는데 그걸 한번 보자. 우리가 혹시 MSCI 관찰 대상국에 선진국 관찰 대상국에 들어가면 그 얼마나 좋냐 기분이. 그다음부터는 인제 내년 내후년에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리스는 1년 안에 들어갔어요. 예, 근데 보통 2년 안에 들어가죠. 근데 2년 동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들어갔어요. 좋아요." 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만 이런 거죠. 이제 제가 제 와이프랑 옛날에 연애할 때도 연애할 때가 좋지 않습니까? 딱 결혼하고 나면 그때는 결혼을 한 거 아니에요. 물론 결혼해도 이제 초반에 신혼 때 좋지만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2년 동안 연애를 하는 겁니다. 그 연애를 할 때 지수는 굉장히 기쁘겠죠. 제가 뭐 적절한 비유를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요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6월 18일 오후 12시 15분, 1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 방송 구독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예, 제 채널 구독해 달라는 겁니다. 한경TV는 많이 구독자가 많아요.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